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 배웠던 내용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36쪽에서 3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같이 푸시겠습니다. 개념 체크 보겠어요. 지도는 세계의 기후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적도, 즉 위도 0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위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태양이 땅에 비추는 부분, 즉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양의 입사각이 90도에 가까우니까 태양이 그야말로 그대로 다 들어오죠. 이에 반면에 30도에 해당하는 중위도로 절반 정도 일사량을 갖고 극지방에 해당하는 고위도는 일사량이 적어져서 점점 추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열대이고 열대, 나는 건조, 다는 온대, 그리고 라는 냉대, 그리고 마는 한대기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각 지역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열대 기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뜨거운 햇빛으로 상당히 일사량이 많고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으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가옥구조가 경사가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습기가 많으니 집의 털을 높이 올려야 돼요. 습기가 많으면 벌레도 많아지기 때문에 벌레나 해충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의 털을 올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창문도 크게 만들고 개방적으로 만듭니다. 사진을 보시면 거의 옷을 입지 않죠.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마존의 열대우름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는 건조 기후 지역. 이 지역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요. 적도에 가까워서 일사량은 많은, 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그나마 물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을 스텝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짧은 풀이라도 자라서 초원지대를 형성하는데요. 그곳에서 유목을 합니다. 유목이라는 말은 논류자를 써서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한 햇빛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싼 헐렁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주로 흙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진처럼 네모난 집, 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있어요. 열대기후 지역은 나무가 많지만 이곳은 재료가 흙밖에 없어 집을 흙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집 구조를 보시면 지붕이 평평하죠. 그 이유는 적은 비라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교차를 줄이기 위해 집의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케냐의 유목, 그리고 몽골의 게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는 온대기후 지역. 이 지역은 일사량이 적절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죠. 계절 변화도 뚜렷하여 계절마다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지역 등에 해당하고요. 계절풍이라고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인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벼농사를 하기가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벼농사가 해당합니다. 사실 온대기후에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할 지역으로 지중해 연안은 여름철에 햇볕은 매우 강렬하지만 여름철에는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보시면 집을 하얀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열기를 적게 흡수할 테니까요. 창문을 작게 만들어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스 지역도 온대기후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온대기후 지역은 여름정에 습유난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라는 냉대기후.
냉대 기후는 겨울이 길고 추워서 인간 생활에 불리합니다. 추우니까 가옥의 창문이 작고 폐쇄적입니다. 저번에 건조 기후에서도 너무 햇빛이 강해서 창문을 작게 만든다고 했죠. 둘 다 외부의 온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물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냉대기후 지역에는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 집을 짓습니다. 난방도 잘 되는 것이죠. 많은 한대기후, 이곳은 북극과 남극 주변에 해당하는데요. 1년 내내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잠깐 여름에 따뜻한 지역이 있습니다. 땅이 높고 약간의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툰드라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은 술록을 길러 식량과 가죽을 얻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적인 것이 날고기를 먹어 비타민을 섭취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으면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번. 가는 열대기후, 다는 온대기후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문제 2번. 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짧고 간편한 옷을 주로 입는다. 나에 해당하는 기후는 건조기후이죠. 이 지역은 기온이 높은데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지대가 많죠. 사막이 모래가 많은데 모래바람이 불고 햇볕이 강렬하면 불편하니까 옷을 길게 온몸을 감싸고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문제 3번. 다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하여 인구 밀도가 대체로 낮다. 다는 온대기후 지역으로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도 높죠. 틀렸고요. 문제 4번. 라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여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통나무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냉대기후 지역으로 타이가라는 침엽수림 지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로 집을 지어 사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문제 5번. 많은 연중 추운 날씨가 지속되며 날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다. 많은 한대기후 지역으로 1년 내내 추운 건 맞습니다. 살짝 여름에 따뜻한 곳이 있는 툰드라 지대도 있다고 했죠. 이 지역은 야채와 풀을 먹을 수 없으니 비타민 섭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먹어 비타민 섭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답니다. 맞습니다. 아래의 설명이 옳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문제 1번.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감자 옥수를 재배하거나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을 기른다. 똑같은 위도의 지역이라도 높은 지대, 즉 산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도 산으로 올라가면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나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날씨가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안데스의 고산 도시인 라파스라는 곳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티베트 고원이 있는데요. 해발도가 높으니 서늘한 날씨가 나타나서 주민들은 옷을 두껍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산지는 사람 살기가 어렵죠. 산이 경사가 급하니 교통도 그렇고 생활하기에 어렵죠. 그래도 산지에서 평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감자나 옥수를 재배하고 그리고 가축을 길러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관광 산업으로 인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도 그에 해당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문제 2번. 일반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문제 3번.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전통가옥은 지붕이 평평하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해당하죠.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가옥의 지붕이 평평하면 가옥이 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집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열대우림은 가파른 경사의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평평한 지역은 건조기후에 해당하죠. 틀린 말입니다. 문제 4번.
평야는 해발 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하여 농경에 유리하고 인간 생활에 적합한 곳이다. 평야란 말 자체가 평평한 들판이라는 뜻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농사짓기 유리하고 인간도 생활하기에 좋죠. 맞는 말입니다. 문제 5번. 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의 온대기후 지역과 동남 및 남부아시아의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재배작물입니다. 따라서 여름에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벼농사하기 좋은데요. 그곳이 동아시아와 동남 및 남부아시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문제 1번. 족도 주변에 분포하는 과로 기후 지역은 일사량이 많아 연중 기온이 높다. 적도는 열대기후에 해당하고 고온이며 강수량도 높죠. 과로는 열대, 글쎄 이거 힘드네요. 2번. 온대기후 지역 중 영국과 같이 연중 습윤한 곳에는 주민들이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똑같은 온대기후라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영국은 서쪽에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다의 습윤한 영향을 받죠. 영국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데 영국은 비가 많이 내려서 늘 우산을 갖고 다닌답니다. 자, 이제 3번.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과로 경작을 통해 카사바, 얌 등의 식량작물을 재배한다. 열대우림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토지의 유기물이 쉽게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숲은 태우면 순간 유기물이 생겨나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화자를 써서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생긴 유기물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화전농업은 이동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이동식입니다. 이제 4번. 열대기후 지역의 괄호 지역은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 사람들의 살기에 적합하다. 똑같은 열대기후 지역이라도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시원해지다고 했죠. 그래서 괄호는 고산 혹은 고원 지역입니다. 고원. 5번. 벼는 성장기에 과로한 기후가 형성되어야 잘 자라는 작물이다. 벼는 성장기에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하고 습기를 머금어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괄호에는 고온다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고온다습. 문제 1번. 사진과 같은 전통가옥이 발달하는 기후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진을 보시면 지대가 높죠. 고산가옥이라고 하죠.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 지대를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도 가파르고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옥 재질이 나무라는 것을 봐서 열대우림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에 볶는 요리가 발달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기름에 볶는 이유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온다습한 지역은 쉽게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볶는 요리, 향신료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니은 간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그렇죠. 1년 내내 더운 여름이니 여름의 옷처럼 간편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디귿 넓은 복장에서 대규모로 양을 사육한다. 양을 사육한다는 것은 양에게 먹일 목초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양을 사육하기 좋은 곳은 건조기후에 해당합니다. 건조기역에서는 유목을 하면서 집을 이사하는 이동식 가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틀렸죠? 리을 가옥의 재료는 침엽수림에서 주로 얻는다. 침엽수림은 냉대기후 지역에 해당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고산가옥,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어느 정도 띄워진다. 흙 벽돌집, 가옥의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든다.
바닥을 지면에서 띄우는 고산가옥은 습기를 막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기운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지면은 뜨거운 열기로 달궈지니 그것을 띄우면 시원해지는 효과를 낳거든요. 흑tuk돌의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을 작게 만들면 기온의 일교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공통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온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번. 3번. 다음 자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기후지역은 그 남자는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오는 붉은색 짧은 천 하나만을 두르고 있었다. 그 대신 몸에는 많은 치장을 하고 있었다. 자, 밑줄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옷을 별로 안 입는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열대기후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열대기후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그림은 어느 두 기후 지역의 전통가옥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가옥의 차이점을 가옥의 재료와 지붕의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기후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네요. 답은 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요. 나는 흑벽돌로 지어져 있고 지붕의 경사가 거의 없이 평평합니다. 가는 나무가 잘 자라서 쉽게 나무를 구할 수 있으므로 가옥 재료로 나무가 사용되었으며 많은 비에 대비하여 지붕의 경사가 급합니다. 나는 건조하여 나무가 귀하기에 흙을 이용하여 지어졌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지붕이 평평합니다. 자, 문제 5번. 사진은 두 기후 지역의 주민이 전통 의복을 입은 모습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의 A, C에서 고르면 A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곳이고 B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C는 멕시코 고원지대에 해요. 그래서 가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이 A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나의 열대 고산기후 지역, 이 고산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C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니 각종 기후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나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